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리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에서 척수에서 연접을 해서 이렇게 스파이널 렘미스커스, 라테랄 렘미스커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올라가가지고 시상에서 연접을 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를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통증과 온도 감각은 이것도 3차 신경입니다. 트리제미널이죠. 들어와가지고 아래 순내에서 연접을 해서 여기에서 통증을 느끼는, 얼굴 쪽에 통증을 전달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C5가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척수시상로가 되겠죠. 이게 척수시상로고 요거는 3차 섬유기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손해로 가는 것이죠. 손해로 가는 무의식적 경로죠. 우리가 손해할 때 무의식적 경로 세 가지를 우리가 올라가는 경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가는 무의식적 고유 감각의 이 세 가지, 뭐 들어와서 반대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의식적 고유 감각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 이건 의식적 고유 감각이고, 그 다음이 통감과 온도 감각이 들어와서 반대로 넘어가서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 두 개, 세 개의 경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 무의식적, 뇌내는 의식적, 그 다음에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고유 감각의 경로죠. 고유 감각의 경로는 또한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고유 감각의 경로죠. 고유 감각입니다. 이 고유 감각의 경로는 위치와 움직임의 감각입니다. 고유 감각은 움직임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환자들에게 이 고유 감각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에게 당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움직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에서 이 마취하고 나서 씹을 때, 움직일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의 감각 자체가 없다면은 정확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의 감각은 우리에게 물리치료사들에게 이 움직임의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물리치료실에 왔을 때 고유 감각이 있는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군을 만들어야 되고, 고유 감각이 손상되어져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군을 따로 떨어져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하지의 고유 감각이죠. 이쪽이 하지입니다. 하지의 고유 감각이 들어오게 되겠죠. 하지의 고유 감각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와서 쭉 올라가가지고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가타에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순뇌죠. 아래쪽 순뇌에서 연접을 하는데 요 핵의 이름을 우리가 아까 이 널판 핵, 얇은 핵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라실리스 유클레우스, 얇은 핵이라든지 널판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연접을 하고 상지에서의 고유 감각은 들어와서 아래쪽 순뇌에서 쇠기 핵에서 연접을 합니다. 큐네이트 유클레우스에서 연접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상지가 되고 여기가 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넘어가서 여기에 하지의 고유 감각이 위치하고 여기에가 상지의 고유 감각이 위치하게 되는, 상지의 고유 감각이 위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대로 메둘라, 여기가 메둘라의 위치가 되고 여기가 폰스의 위치인데 이 폰스에서는 상지가 요렇게 되고 하지가 요 위치로
상하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폰스 쪽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더브레인 라인에서도 상지와 하지가 이러한 위치로 가게 되는 이러한 위치를 가지게 되고 살라무스를 통해서 살라무스의 벤트랄 포스테리어 라테랄 VPL과 연접을 하게 됩니다. 살라무스가 이렇게 있으면 뭐 4등분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더 라테랄 쪽에는 상하지의 고유 감각이 오게 되고 VPM은 메디알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얼굴의 고유 감각 쪽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살라무스가 올라와서 거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살라무스의 옆쪽으로 올라가는 인터널 캡슐, 그렇죠? 인터널 캡슐을 거쳐서 인터널 캡슐 대뇌 부채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브로드만 이쪽으로 종지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하지의 고유 감각이 들어오게 되겠죠. 하지의 고유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척수의 뒷기둥으로 올라옵니다. 척수의 뒤에 있는 뒷기둥이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연접을 하냐면 아래쪽 숨내에서 그라실리스 유클레우스 얇은 핵, 뜰판 핵 이쪽에서 연접을 합니다. 해서 반대로 이렇게 넘은 하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얼굴이 있고 하지 이렇게 상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상지도 큐네이트 유클레우스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한번 꼬이게 되겠죠? 상지와 하지가 서로 꼬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골섬유다. 활골섬유를 통해서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뒤쪽으로 하지와 상지가 있다가 이것이 반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아래쪽 숨내에서 이렇게 한번 싹 꼬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르쿠에이트 파이버 활골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위치 그대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에서 올라가서 이것이 폰스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혀지게 되는 이러한 고유 감각의 경로가 됩니다. 그게 미더브레인 라인까지도 올라가서 살라무스의 VPL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서 대뇌 부채살, 그렇죠? 이게 속섬유막, 살라무스의 속섬유막을 통해서 그 다음 대뇌 부채살을 통해서 부채살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꼬이게 되겠죠. 어떻게 왜 그러냐면 상지가 이게 있고 하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하지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대뇌 쪽에서 보면 안쪽에 그 하지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고 상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대뇌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이 하지가 되고 안쪽이 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라무스에서 이렇게 상지가 이게 있고 하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상지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지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또 한 번 더 꼬이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꼬이는 게 대뇌 부채살에서 또한 한 번 더 꼬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상하지가 한 번 이렇게 변화가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벨별로 한번 본다면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본다면은 온도와 통증 감각은 들어와서 2층판, 렉시드 2층판 SG,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사를 통해서 압백 세치를 막고체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고 VPA라고 연접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들어와서 고유 감각은 들어와서 요 하지가 내측이고 상지가 약간 더 외측에 놓여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유 감각이 들어오는 뒷기둥입니다. 스파이널 코드의 포스테리어 컬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 레벨 아래 순내 레벨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하지의 핵이 모여져 있는 데고 여기가 상지의 핵이 모여져 있는 거죠. 여기가 하지의 핵이고 여기가 상지의 핵입니다. 그러니까 하지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죠. 하지의 핵이 이렇게 놓여지고 들어와서 요 경로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올라오겠죠. 하지의 핵이고 여기가 요 옆에가 상지의 핵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요것이 하지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요렇게 반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요렇게 넘어가는 요 넘어온 요 섬유를 우리가 내측 섬유띠로라고 내측이 있다고 해서 내측 섬유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측 섬유띠로. 아래 숨내에 위치하고 내측 섬유띠로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교차가 일어나는 활골 섬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활골 섬유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위소내, 위숨내, 소내가 아니고 위숨내, 아래 숨내에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다. 이렇게 아래 숨내에서 교차가 왼쪽과 오른쪽의 교차, 위아래의 교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 소내, 부리숨내라고도 하는 위쪽 숨내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여기 하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상지가 위치하는 요 내측 섬유띠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숨내 위에가 이제 폰스죠. 폰스. 여기가 다리내입니다. 다리내에서는 이것이 상지와 하지가 다시 옆으로 눕혀지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경로에서의 만약에 이 내측 부위가 이렇게 위쪽 손의 내측 부위가 손상을 되었다 그러면 상하지가 같이 손상을 되는 것이죠. 근데 본수 쪽에는 내측이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지 쪽이 손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브레인 라인으로 온다면 이것이 약간 더 라테랄로 이렇게 옆으로 더 퍼지는 상지와 하지가 더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여기가 시상이 됩니다. 시상. 살라무스가 되겠죠. 살라무스에 여기가 상지가 되고 여기가 하지가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경로가 속 섬유막, 인터널 캡슐을 통해서 이제 상지는 라테랄 쪽에 대뇌거칠의 라테랄 쪽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쪽 바깥쪽에 이쪽이 하지가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요 안쪽에 상지가 놓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하지가 놓여지게 되겠고 라테랄 쪽에 이쪽에 상지가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메디알 쪽에 있는 상지가 라테랄 쪽으로 가야 되고 요 라테랄 쪽에 있는 하지가 메디알 쪽으로 가야 되겠죠. 대뇌구체살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꼬이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이렇게 상하지가 뒷기둥이죠. 여기가 뒷기둥입니다. 뒷기둥인데 여기는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다발이겠죠. 쐐기 다발과 널판 다발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그렇죠? 널판 다발. 이게 핵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여기가 아래 숨내가 되겠죠. 여기가 아래 숨내입니다. 아래 숨내 쪽에 오게 되면은 여기가 핵이 그라실리스 투버클에 있는 그라실리스 유클레우스. 그렇죠? 널판 핵이 여기에 놓여지게 되고 아래 숨내에 핵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쐐기 핵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놓여지는 요 명칭에서 이렇게 이제 내측 섬유띠로를 구성하게 되겠죠. 여기서 상지와 하지가 한번 꼬이게 되는 활골 섬유를 보입니다. 인터널 아르쿠에이트 파이버, 속활골 섬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각가지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지의 그림이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 여기가 스파이널 렘미스커스는 라테랄 쪽으로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죠. 스파이널 렘미스컬.
폰스 쪽에는 눕혀지게 되고, 그리고 미드브레인은 약간 라테랄 쪽에 가게 되고, 시상 쪽에 이렇게 해서 대뇌 부채살에서 한 번 더 해서 이쪽이 라테랄이 되게 이쪽이 라테랄이죠. 자꾸 헷갈리게. 여기가 메디알이 되고 메디알, 여기가 라테랄.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뒷기둥이 널판다발, 그렇죠? 뒷기둥이 이렇게 보이는 게 널판다발과 쐐기다발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널판다발과 쐐기다발을 통해서 올라가는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백색 이렇게 와서 이제 척수 시상로 통증을 전달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리사워 트랙 통증을 서로 전달하는 사이신경원들이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 손해로는 척수할 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지의 고유감각, 하지의 고유감각, 상지의 고유감각은 들어와서 아래쪽 숨내에 덧세기 핵과 연접을 해서 손해로 들어가게 되고, 이건 무의식적 고유감각이 되겠죠. 무의식적 고유감각의 정보, 손해로 가는 겁니다. 하지의 고유감각은 들어와서 클라크해하고 연접을 해서 손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뒤척수 손해로가 되고, 이게 뒤척수 손해로, 이게 쐐기 손해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쐐기 손해로는 상지의 고유감각, 뒤척수 손해로는 하지의 고유감각, 그리고 앞척수 손해로는 반대로 넘어와서 또한 한 번 다시 반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앞척수 손해로가 됩니다. 앞척수 손해로. 손해로는 같은 쪽이니까 왼쪽에 감각이다. 그러면 손해도 왼쪽 손해가 느껴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척수 손해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넘어가서 다시 반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센딩 트랙의 전체입니다. 어센딩 트랙은 우리가 고유감각의 정보, 그 다음에 통증의 정보, 손해의 정보, 손해로 들어가는 고유감각의 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얼굴에서 들어가는 고유감각의 정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통증을 전달하는 거다라고 하면 상아지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상아지 같이 들어와서 2층 판에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스하고 SG하고 연접을 해서 앞백색실 막교차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이게 척수 섬유띠로가 되죠. 척수 섬유띠로 이렇게 연접해서 살라무스의 VPL과 연접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 쪽에 고유감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굴 쪽에 고유감각이 들어온다. 그게 3차 신경로죠. 3차 신경로입니다. 이 들어올 때 우리가 고유감각이 얼굴이죠. 얼굴의 고유감각이 들어오면 핵이 총 3개의 핵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얼굴에서 들어오는 고유감각의 핵은 총 3개로 나뉘는데, 다리 내에 있는 핵과 중간 내에 있는 핵, 그리고 숨 내에 있는 핵이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 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유감각의 경로가 이쪽으로 연접을 하게 되고, 다리 내에서는 그 핵의 이름을 어떤 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분별감각의 감각 정보, 숨내에서는 통증의 감각 정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고유감각의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와서 중간 내에 연접을 하겠죠. 통증이다 그러면 들어와서 숨내와 연접을 하겠죠. 분별감각이다 하면 다리내와 연접해서 얼굴 쪽은 시상의 VPM과 좀 더 메디알 쪽과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지의 고유감각은 상지는 들어와 가지고 쐐기 핵과 연접을 하고,
이거 아래 순례죠. 아래 순례. 그 다음에 하지의 고유 감각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좀 더 메디알 쪽에 있는 널판 핵과 연접을 해서 내측 섬유띠로를 통해서 시상하고 연접되고 통증은 들어와서 반대로 넘어가서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